야, 진짜 재밌게 됐다. 방금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마지막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챔피언스리그 16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목요일 오전 7시라서 아직은 그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8시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 뭐 이모저모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트넘 얘기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강인 얘기도 조금 나올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탈란타 돌문도 그랬고 갈라타사라이 유벤투스도 그랬고 진짜 정말 다사다난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우선 저는 하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샤라웃 해주고 싶은 팀이 있습니다. 누구냐? 브리웨. 와, 브리웨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2차전에서 4대1로 졌어요. 1차전은 3대3이었고 4대1로 져서 사람들이 이제 점수만 보고 하이라이트로 본 사람들은 야이씨 뭐야 역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네 역시 브리웨는 안 되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브리웨가 정말로 잘 짜여져 있는 팀이었습니다. 경기력도 정말 좋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데리고 있는 뭐 세렐로트라든가 루크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그런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결국 브리웨가 무너졌지만 브리웨가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탈란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탈란타도 이제 돌문이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도르트문트 하면은 되게 이제 항상 강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는데 근데 도르트문트가 이 리그를 거치면서 내가 원했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안 나온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벤투스는 5대2 1차전에서 5대2 참사가 난 상황에서 3대0까지 따라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제그로바까지도 이제 될 뻔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도 좀 아쉽게 됐다. 뭐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정말로 재밌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챔스는 챔스다. 챔스 재밌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제 그럼 다음이야. 아직 상대팀은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이제 토트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토트넘은 아틀레티코 아니면 갈라타사라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나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 경기를 다 봤으니까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라리가에서 뛰는 클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 라리가에서 뛰는 클럽 오케이, 기술적인 축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피지컬에 이런 거는 좀 더 덜하고 근데 아닙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요렌테라든가 루크먼이라든가 세를로트 그 다음에 뭐 저 오른쪽에 나오는 시메오네 이런 애들 보면은 엄청나게 피지컬로 강한 팀이고 개개인적으로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들이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약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좀 웃긴 얘기지만 뭐 지금 갈라타하고 뭐 아틀레티코하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누가 올라오든 못 이길 것 같아요. 둘 다 무섭습니다. 둘 다 무서운데 그래도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있고 카르도주도 지금 이제 볼란치 자리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점들 뭐 한치코라든가 뭐 이런 오블락의 존재 수비 쪽에서 이런 존재들도 확실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나는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반대적인 이유가 있죠. 갈라타사라이는 우선 터키 원정을 가야 된다. 근데 터키는 진짜 축구적인 열기로 하면은 지구 1장이 아니라고 하는 게 서러울 정도거든요.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 핫하잖아. 오영규 선수가 뭐 10만 팔로워가 뭐 몇십만이 됐다. 뭐 이런 거 진짜 터키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제 이동거리도 한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 쉬운 원정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유벤투스랑 하는 경기를 보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가 뭐 5대1로 이기고 있다가 동점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뭐랄까 스탠스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애들이 멘탈이 막 그냥 무너지는 게 막 눈으로 보이더라고. 막 사라 같은 선수들도 벤치 가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갈라타사라이도 약간 이제 홈에서는 반대로 좀
되게 강력한 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토트넘이 원정에서 또 이제 런던에서 또 일을 내면은 또 할만한 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뭐 저는 둘 중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누가 올라오든 쉬운 상대는 아니고 토트넘은 결국 토트넘이 잘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더 재미난 포인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떨어진다거나 벤피카한테 뭐 그런 사태가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보대 경기도 맞아. 보대 경기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대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가서 지금 맨시티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잖아. 보대가 그러니까 나는 2차전은 그렇게 봤어요. 사실 2차전은 뭐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인테르가 못했어요. 보대가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인테르가 굉장히 조급했어요. 계속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보대 홈에서 3대1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한 골 따라가고 이러면 보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도 길게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급함에 자기들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 물론 보대 좋은 팀이에요. 보대 좋은 팀이고 홈에서 강하고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이제는 보대는 노르웨이 리그는 또 리그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서 이제 리그가 시작하잖아 보대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 변수가 확실히 있는데 근데 뭐 인터밀란에 꺾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나는 그때 불의에 너무 이게 꽂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대는 아마 다음 올라오는 그 팀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맨시티를 잡았다. 아틀레티코도 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돌풍의 팀은 완전히 보대예요. 그냥 보대가 그냥 와 하고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지. 근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근데 보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감독 진짜 대단하더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다음에 PSG PSG 얘기 안 할 수 없지. 야 PSG 같은 경우는 진짜 작년이랑 다릅니다. 작년에 비해서 PSG 경기력이 많이 죽었어요. 그냥 제가 지난 시즌 PSG 나 라이브 하면서도 되게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PSG가 정말로 살면서 본 팀 중에서 정말 손꼽게 강한 것 같다. 그렇게 손꼽게 강한 팀 하면은 내가 이제 할 때는 예전에 그 메시 있었을 때 바르셀로나,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뭐 3연패 레알, 혹은 그 바르셀로나를 잡았던 로벤하고 리베리의 미넨,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떠오르게 만드는 팀 중 하나가 난 이 파리가 될 것 같다. 왜냐면 파리가 경기를 그만큼 좋았으니까. 정말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느낀 게 파리가 경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파리는 이번에는 우승 후보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스쿼드가 크게 변한 게 아니거든. 스쿼드가 크게 변한 상황에서 그런 거였으면은 뭐 오케이. 근데 뭐 지금 물론 파비앙 루이스나 덴벨레 이런 선수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에너지 레벨이 전체적으로 너무 줄었어요. 너무 죽어서 그런 것들이 좀 파리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강인이는 여전히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윙어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긴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경기력이 안 나올 때는 또 한 번은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진짜 안 쓰네요. 아마 계속 안 쓸 것 같아서 뭐 요거는 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내가 파리하고 모나코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파리가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파리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좀 꺾이는 순간들이 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고 당연히 아직 어려요. 괜찮습니다. 놓친 거 뭐 없나? 별로 얘기할 게 없네. 아탈란타 돌문은 딱히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탈란타 잘해요. 아탈란타 잘합니다. 아탈란타 돌문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가 진짜 생각보다 강한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문이 너무 못했어. 피디님이 한 30분 녹화하라 그랬는데 10분 됐는데 말이 막혀버렸어. 큰일 났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플레이오프를 뚫은 8팀만 본 거잖아. 다른 팀 8팀도 뭐 이제 뭐 토트넘, 리버풀, 뭐 스포르팀, 바르셀로나, 미넨, 아스날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팀들이니까 첼시도 그렇고 아는 팀들이니까 뭐 또 봐야지 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치? 아무래도 그 팀들의 경기는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팀들이니까. 근데 진짜 누가 누구랑 매칭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정말 좀 재미있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보적인 팀이 안 보여요. 어느 제일 좋은 팀이 어디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은 아스날하고 미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둘도 아직 확실하게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오는 팀들이랑 그 위에서 기다리는 8팀이 더 압도적으로 잘하냐라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경기 이 16강을 가면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팀이 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16강 들어갔을 때 또 그때 그 경기력을 한번 더 봐야 돼. 그러면은 정말 이 챔피언스리그 두각이 나타나는데 오늘 레알 마드리드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야. 수비 라인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공격도 야 비니시우스가 물론 정말 잘하긴 하지만 그 뭐랄까 진짜 레알 마드리드 특유의 진짜 마드리드는 옛날부터 축구하면은 주먹을 휘두르는데 주먹이 약간 거인들의 주먹처럼 슝 오는데 피할 수도 없고 맞으면은 그냥 그로기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주먹들이었는데 이러는 그런 파괴력이 확실히 느껴지지는 않더라고. 레알 마드리드 예전 같지 않지. 바르셀로나도 뭐 지금 이 최근 경기도 그렇고 사건 사고도 있고 했으니까 바르셀로나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재밌는 챔피언스 리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조별리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녁 그러니까 오후 금요일 8시에 좀 나오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올라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열심히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